네, 안녕하세요. 구기 종목 스포츠 좋아하는 럭볼입니다. 오늘 다뤄볼 항목은 농구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인 NBA에는 30개 팀이 있으며 이곳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매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고, 이들은 구단에 의해서 혹은 개인의 명예와 이득을 목적으로 팀을 옮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한 팀에서 수년 동안 종사하고 위대한 업적을 낸 선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부르며 코비, 커리, 조던, 야오밍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이 프랜차이즈 스타계의 레전드 덕 노비츠키이며, 그는 막을 방법이 아예 없어서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학다리 슛을 하기로 유명한데요. 이걸 가지고 NBA를 휩쓸고 다녔던 노빅의 위상은 과연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독일의 비르츠부르크, 농구 선수인 엄마와 핸드볼 국가대표였던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노빅은 운동선수 집안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여러 스포츠의 두각을 드러냈고, 그중 테니스를 가장 잘했습니다. 그러다 13살 때 평소 또래보다 높았던 노빅의 키는 어느덧 선생님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해버렸고, 이때부터 그는 농구를 하기로 마음먹은 뒤 지역팀이었던 DJK 비르츠부르크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평생을 같이 하게 될 은인 홀거 게슈빈드너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홀거 코치는 노빅에게 슛과 패싱 스킬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농구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하였으며 악기 연주와 독서를 권장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그의 지도 방식은 훗날 노빅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치월장하는 어린 제자를 보고 감탄한 홀거는 어느 날 노빅에게 세계 무대를 목표로 할지 아니면 국내 최고 선수에서 만족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노비츠키의 대답은 세계 무대였고, 이후 홀거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더 성장한 그는 유소년 팀을 떠나 성인 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당시 노빅의 나이는 불과 16살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선발 선수로 발탁된 노빅은 최선을 다해 뛰기 시작했고, 여기서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우선 2부 리그에 머물러 있는 팀을 일부러 승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펼쳐진 노빅의 플레이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슈팅을 비롯해 어릴 때부터 단련된 탄탄한 기본기에서 거대한 피지컬까지 더해지니 어른들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걸 떠나 심지어 압도적이었으며, 그 결과 작년만 해도 중위권에 머물러 있던 소속팀을 정규리그 2위로 이끌어 승격 결정전에 진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배하는 바람에 2부 리그에 남게 되었고, 다음 시즌에 다시 도전했지만 평균 20득점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승격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97-98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노빅은 18살 때부터 의무였던 10개월 군복무에 발목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독일은 복무 기간을 조금씩 나눠서 이행하거나 운동선수에겐 어느 정도 경기를 뛰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빅은 군인 신분임에도 리그 40경기 중 20경기를 참가할 수 있었으며, 이때 정말 필사적으로 뛰고 나서 평균 28.3득점, 득점왕을 기록한 뒤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걸 성공하였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독일 농구 선수로 선정된 노빅은 나이키가 주관하는 각 최고의 전세계 유망주와 미국 유망주끼리의 경기에 참가하였고, 여기서 33득점 14리바운드를 선보이며 NBA 스카우터들의 눈길을 전부 사로잡았는데요. 이 시점부터 독일 한정이 아닌 세계적 유망주로 거듭나게 되었고, 때마침 군복무까지 마치게 된 그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1998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8명 중 9번째로 미러키 벅스에게 지명을 받았는데, 그 순간 6번째로 뽑혔던 댈러스 선수와 트레이드되면서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트레이드에는 세 팀이 맞물려 있었으며, 댈러스 매버릭스 측은 전부터 눈독들이었었던 노비츠키와 피닉스 선즈의 후보 선수 스티브 내쉬를 데려오는 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노빅은 앞으로 댈러스의 미래를 책임지게 됐음과 동시에 과거 어릴 적 홀거 코치와 했던 세계 무대 진출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빅의 첫 98-99 시즌이 시작되었고, 이제껏 꿈꿨던 최고 수준의 무대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진중하게 생각 후 코트에 나섰으며, 파워포워드로 절반 이상을 선발로 뛰고 난 뒤에 그의 성적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같은 빅맨으로서 상대 선수들이 갖고 있는 힘과 골밑 스킬은 상상 이상이었으며, 경기의 빠른 템포는 이전 독일 때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문화 충격 수준이었는데요. 게다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잘하질 못했고 3점 성공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등 모든 게 최악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좌절한 노빅은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체육관에 나와 연습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이한 99-00 시즌, 허둥대던 작년과는 다르게 다소 차분해지고 팀플레이에 많이 적응한 노빅은 팀에 같이 들어왔었던 스티브 내쉬 그리고 주장 마이클 필리와 같이 셋이서 공격을 이끌었고, 그 결과 루키 때 평균 8.2득점이 17.5점으로 2배 이상 뛰었으며 그 외 기록들도 전부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즌 도중 마크 큐반이라는 새로 들어온 구단주가 팀을 위해 경기장과 훈련 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꾸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등 선수들이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였는데요. 그 덕에 시즌을 서부 9위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플레이오프 가능성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차가 돼서야 53승 29패 서부 5등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1등 공신은 팀 내 최고 득점원으로 급부상한 덕 노비츠키였고, 그는 당당하게 1라운드로 진입하여 유타 재즈와 대결을 벌였습니다. 생애 첫 플레이오프에 원정이라 그런지 2패를 먼저 내주고 말았지만 3차전 홈경기부턴 정규 시즌 때처럼 좋은 위치 선정과 슈팅 그리고 과감한 돌파를 이용해 33점을 2번이나 내는 대활약을 했으며 그 기세로 유타를 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선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만났고, 노빅은 한 경기에 42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고군분투했지만 워낙 수비가 강한 명문팀이라 압도적으로 패배해버렸는데요. 비록 아쉽게 여기서 멈추게 되었지만 이를 발판 삼아 노빅은 계속 성장해 나갔으며 2년 뒤 무려 평균 25.1득점을 기록하고 플레이오프에 나가 스퍼스와의 복수전을 치르게 됩니다. 5년차 02-03 시즌, 긴 머리에 수염까지 길러 겉모습에 변화를 준 노빅의 경기 기량은 피지컬과 기술 둘 다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2m13의 큰 키에 높은 타점에서 쏘는 2점과 3점 점프슛은 상대 입장에선 막기 어렵고 정확하기 때문에 매번 골치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럿이 달라붙거나 바짝 붙어서 수비하려 한다면 노빅은 곧바로 빈 곳으로 패스해 어시스트를 기록하거나 동포지션 때 빠른 스피드를 겸비한 드리블로 돌파 후 득점을 창출해냈습니다. 에이스로서 팀을 60승 22패로 서부 3등에 올려놓은 노빅은 1라운드, 2라운드, 그리고 서부의 왕을 결정짓는 대망의 3라운드까지 처음으로 진출하였는데, 마침 상대는 스퍼스였고 드디어 2년 전에 복수를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를 갈며 코트에 나선 노빅은 38점이라는 어마무시한 득점력을 뽑아내며 원정에서 첫 승을 쟁취해내는 쾌거를 이루어냈는데요. 그렇게 좋은 흐름을 타는 중인 댈러스는 3차전에서 갑자기 불운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주 득점원 노빅의 부상. 블락 이후 착지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것인데 상태는 심각했고, 이에 결국 중도 하차를 하게 된 노빅은 그저 무기력하게 팀의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로 2년 동안 댈러스는 노비츠키의 훌륭한 활약 덕분에 정규 시즌 높은 순위권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하필 플레이오프 때만 되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팀에 들어온 지 어느덧 8년차 05-06 시즌, 기존에 같이 동고동락했던 스티브 내쉬와 마이클 필리는 각자 다른 팀에서 뛰게 되었고, 이젠 명실상부 팀의 리더가 된 노빅은 우승 하나만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경기에 뛰어들었습니다. 팀의 앞날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까지 온 그는 어느 위치든 내외곽을 가리지 않으며 빈틈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였고,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미들슛과 장거리 석점포를 던지며 매경기 팀 내 최다 득점을 거의 도맡았는데요. 그 결과 평균 26.6득점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해냈고 60승 22패 서부 4위로 다시 한번 우승 패권을 향해 나아갔으며 1라운드를 4대0으로 가볍게 격파한 뒤 2라운드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상대는 이제껏 플레이오프 때마다 자신을 좌절시켰던 샌안토니오 스퍼스. 이번만큼은 기필코 이기겠다고 다짐한 노빅은 스퍼스의 끈질긴 수비를 벗겨내고 득점하면서 팀의 승리를 주도하였고, 홈과 원정 2번씩 해서 4차전이 끝났을 땐 3대1로 댈러스가 더 유리한 고지를 잡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2경기를 적은 점수차로 아쉽게 패배해버리면서 7차전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은 부담스러운 원정 경기가 되었지만 의외로 초반에 노빅의 슛이 잘 풀렸고, 그렇게 해서 댈러스는 2쿼터에 무려 20점 차나 앞서고 있었는데, 그러나 스퍼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격했으며 그렇게 득점을 몰아붙인 끝끝내 동점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역전까지 해냈습니다.
종료 32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항상 댈러스를 위해 어디든지 쫓아가서 응원하는 구단주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 찼고 또 탈락하는가 싶었지만 에이스 노비츠키가 스핀 무브를 이용해 득점을 성공하고 거기에 잘투까지 얻어내 경기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처음으로 스퍼스를 이기고 3라운드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과정을 거친 노빅은 이 기세를 몰아 3라운드마저 4대2로 이겨버리고 드디어 서부를 제패했는데요. 이젠 서부의 왕과 동부의 왕끼리의 대결인 대망의 파이널만 남았고 여기서 드웨인 웨이드와 샤킬 오닐이 버티는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한 마지막 관문이었지만 노빅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갔고 그 결과 홈에서 시작한 첫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냈으며 댈러스 전원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이애미로 원정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이렇게 팀이 허망하게 무너져버린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 선수들의 압도적인 실력이 아닌 심판의 엉터리 판정이었습니다. 그들의 판정은 특히나 댈러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마이애미의 드웨인 웨이드가 공을 들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터치가 생긴다면 또는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입에 물고 있던 휘슬을 바로 불어댔는데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할리우드 액션과 지나친 신체 접촉을 해대며 달려드는 웨이드는 6경기 동안 혼자서 무려 97개의 잘투를 얻어냈고 이는 곧 고작 2점, 1점, 3점 차로 댈러스가 패배한 경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이애미 팬들조차 이건 너무하다고 느낄 정도로 편파적이었던 2006 파이널은 노빅을 비롯해 모든 댈러스 팬들에게 허망함을 안겨주었고 결국 그들의 우승을 향한 여정은 끝자락에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년의 긴 시간 동안 노빅은 젊은 유망한 선수들과 영원한 숙적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번번이 가로막혀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넘어서질 못했으며 그렇게 벌써 잇따란지 13년차 10-11 시즌을 맞이한 노비츠키의 나이는 무려 32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따라와준 팀원과 팬들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의 기대를 리더로서 우승으로 보답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노비츠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